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올 여름 8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까지 이 시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이츠 스터디는 사실 저희에게도 참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올 초부터 구글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 개발자분들을 어떻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로 AI 역량을 키우는 AI 스터디잼과 서울 우먼이츠의 끈끈한 상호성장 스터디인 이츠 스터디가 만나서 지금의 AI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구글 스터디잼 이츠 스터디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죠. 팀트랙에 참여하셨던 4개의 팀의 프로젝트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 행사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여성 개발자분들의 성장과 연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시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박정숙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스마트 우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께 저희가 계획부터 시작하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열심히 달려와서 이 가을에 이제 결실을 맺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AI라는 얘기는 아마 이제는 이 세상에서 AI 없는 세상과 AI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뀌는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먼이츠 ICT에 집중을 하다가 AI로 접목을 시켜서 이제 더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좋은 경험을 쌓았고, 팀 트랙이 163명, 그리고 개인 트랙이 1649명, 총 1800여 명이 넘는 IT 인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발전을 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치열했던 학습 기간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실전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견될지 정말 새로운 파인딩스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와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와중에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들 간의 유대가 없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함께할 우먼이츠는 계속될 텐데요. 내년에는 우먼이츠를 넘어서 우먼 AI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으로 해서 더 끈끈한 가족으로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스터디잼에서 여러분들이 AI 역량을 마음껏 키우실 수 있었던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 플랫폼, 바로 이 AI 스터디잼 프로그램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구글 클라우드 팀을 김희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일호라고 합니다. 저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팀을 매니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기술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하는 토픽을 지난 4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한편으로는 축하드립니다. 구글은 지금 키워드 하나로 설명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글 하면 AI가 떠오르겠죠. 네. 그다음에 또 서울 여성가족재단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제가 감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AI도 사실 사람이 있어야 사용이 되거든요. AI 혼자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발전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또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맞는 좋은 컨비네이션, 좋은 자리,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도 접목을 하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실제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엔지니어분들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할 것 같지만 비슷한 고민하세요.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얻느냐 아니냐가 다른 차이가 있는 거지 비슷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어깨를 본인을 토닥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드디어 오늘 최종 발표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팀트랙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팀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면접 사례로 배우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툴을 학습하고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를 통해 실습을 결합할 스터디를 직접 진행해 봤다고 하는데요. 스터디형 각자가 공부한 챕터를 이제 발제하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실무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박정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정현입니다. 네, 일단 15분이라는 시간 제한 동안 어떻게 담아볼까 고민을 했는데 처음으로 저희 스터디를 소개하고 저희가 어떻게 책 기반으로 학습을 하면서 AI로 연계를 할 내용을 찾아보았는지 그리고 저희가 구글 스킬 부스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실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런 4가지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긴 스터디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을 함께 읽고 사례를 탐구하는 거를 기반으로 했고 또 AI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엔지니어와 DBA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직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인턴을 막 끝내신 분들부터 9년차까지의 다양한 연차들로 10명이 약 10주 동안 함께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저희의 활동 일지가 나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의 목표는 일단 대규모 시스템 설계 2권을 완독하고 사례를 탐구해 보는 것, 그리고 AI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사례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로 실습을 해보는 것,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일정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2번의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 학습 내용을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는 책의 챕터들을 각자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똑같은 책의 1권을 3기 때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4기 때도 그럼 2권으로 스터디를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기 때 스터디 참여했던 분들이 한 6명 정도가 이번에 재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 기반으로 학습을 할 때의 목표는 대규모 시스템의 핵심 패턴을 익혀보자.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각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 기반 스터디의 단점은 매일 아침에 새로운 AI 기술이 나오는데 책은 이미 출판이 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일 아침 새롭게 나오는 AI 기술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 책을 학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고 그래서 저희는 이 해당 챕터 설계에서 AI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례를 2가지 정도 가져와 봤어요. 주변 친구라는 거는 앱 사용자 중에서 본인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락한 사용자에 한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 목록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 친구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웹소켓 서버라는 서버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친구 위치 정보 변경을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하고 또 검색 반경 내에서 친구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이 연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시작이 되면 주변 온라인 상태인 모든 친구들의 위치를 해당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이 웹소켓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AI를 어떻게 개입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스터디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위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네트워크에 부하가 생길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탑승 중인 사용자가 수백 킬로미터씩 점프하는 경우에도 위치 갱신이 발생한다. 그리고 페스티벌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하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AI를 개입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봤을 때 비정상적인 이동 패턴을 감지해서 이동 중단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마지막 이 위치를 유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그래서 1차로는 룰 기반 필터링, 예를 들면 속도가 1시간에 300km 이상이다. 그러면 비정상으로 감지를 한다든지 이동이 한 번에 50km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비정상으로 감지를 한다는 룰 기반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XGBoost나 RightGBM 같은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피처들도 속도 변화율이나 거리 변화량 이런 피처들을 사용해서 이런 비정상 이동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위치 이벤트를 감소시키고 또 서버 트래픽을 절감해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불러올 것 같다고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왼쪽에 발제자분들이 작성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이제 스터디원분들이 각자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이런 내용을 실제 스터디에서 논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클릭 이벤트 집계인데요. 이런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래서 핵심 프로세스가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하는 실시간 경매, 그래서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I를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선 동적 입찰 최적화나 아니면 자동 입찰 이런 방식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을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광고를 클릭해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사용자에겐 입찰가를 올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AI를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I 활용을 이런 도메인에선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정은님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신 내용이 AWS 서밋에서 이제 쿠팡 광고팀에서 어떻게 생성형 AI를 적용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공유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책 기반 스터디로 저희가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최초의 스터디를 기획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구글 스킬부스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실습해보는 방향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학습해서 실제로 코스를 듣는 것까지 끝나는 걸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실제로 실무에 어떻게 이거를 학습을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모두 다 직무도 다르고 연차도 다르니까 자기가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를 코스를 수강해보고 서로에게 그거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직접 내가 수강을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는 저희 팀 중에 박유진 님이 실제 실무 회사 프로젝트에 이거 수강한 내용을 적용을 하셔서 프로젝트에 실제 실무에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어떤 카테고리의 이미지들을 항상 수작업으로 넣는 기능이 있어요. 이 코스를 수강하시고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셔서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이미지를 추가하신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목적은 서비스의 썸네일들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코스를 듣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신뢰도나 리스트 가독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수작업 큐레이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코스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프롬프트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공통 톤을 가이드하시고, 그다음에 엔티티별 디테일을 추가하시고, 또 시드 기반 랜덤 생성을 통해서 재실행을 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P-해시라는 유사도 판별 기술을 통해서 유사 이미지를 판별하고, 만약에 유사하다면 폐기하고 다시 재시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셨고, 또 카테고리당 100장씩 생성을 해서 폴더별로 저장을 하는 그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롬프트에서 사용하신 샘플인데요. 뭐 햇살이 비치고, 커뮤니티 홀이 있고, 로고가 없어야 되고,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없어야 하고, 뭔가 이런 프롬프트를 실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실제 회사 웹사이트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셨을 때 얻으신 결과는 이제 총 3,600장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이 있고, 또 P-해시라는 유사도 판별 임계치를 8을 기준으로 해서 8 이하라고 한다면 중복 이미지라고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셨다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해본 거다 보니까 퀄리티가 살짝 아쉬워서 실제 서비스에 계속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카테고리 간의 경계가 모호해서 보시면 지금 다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파일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라서 이 정말 경계가 확실하지는 않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뭔가 프롬프트를 고도화하신다고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다양화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더 정밀한 유사도 필터링을 적용하셔서 고도화를 하실 예정이라고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민선님인데요. 민선님은 인프라 엔지니어셔서 쿠버네티스 관련한 강의들과 뭐 이런 제미나이 AP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습을 해주셨고, 사실 지금 회사에서 제미나이 CLI를 활용해서 이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직접 자동화하는 거를 구축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이번 실습을 진행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이벤트를 해석하고 조치를 제안한 다음에 이벤트를 또 직접 해석까지 해주는 그런 자동 운영 플로우를 설계하고 검증을 해보셨다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미나이 CLI를 설치를 하시고 무슨 파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분석을 해서 지금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파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CRI나 CNI가 어떤 게 있어? 이렇게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CNI는 플란넬을 사용하고 있고 CNI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줘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했을 때도 지금 이런 게 없네요.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헬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질의만으로도 이렇게 스스로 잘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주는 거를 실습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럿 매니저와 연동을 해서 실습을 하셨을 때 얼럿 시비어리티가 크리티컬한 얼럿을 찾아서 알려줘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했을 때도 그럼 심각도가 크리티컬인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4개를 추려서 알려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줘,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줘,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줘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했을 때도 이렇게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까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님이 회사에 직접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럿 발생 분석과 이런 조치들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이번 실습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툴과 연동해서 그런 분석과 조치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챗 옵스를 실행하려고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슬랙에서 얼럿을 수신하면 제미나이 제한 조치를 클릭 한 번으로 실행하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스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미팅이나 공지, 질문, 발제문 공유 등을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일원화했고, 또 노션을 페이지를 통해서 스터디 시작 전에 각자 노션 페이지의 학습 결과나 실습 링크와 회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스터디 시작 전에 아쉬웠던 점, 그리고 계속 진행할 점,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진행해보고 싶은 점, 이것들을 KPT 회고를 진행해봤는데요. 그래서 각자 학습 진도와 몰입도를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었고, 또 다음 회차에서 바로 개선하거나 적용 가능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스터디 참여 전에 모두가 의견을 준비하게 되어서 스터디 직전에 몰입도를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스터디 기수에서는 벌금 없이 운영을 했더니 노쇼도 한 번 발생을 했고 지각도 발생해서 이번에 벌금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그래서 노쇼 없이 전원이 성실히 참여해서 모두가 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3번, 온라인으로 5번 이렇게 해서 모임을 했고요. 그래서 얻은 것은 단순히 모델을 얻는 개발자가 아닌 AI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반을 설계하는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또 시스템 설계는 팀 스포츠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배경에서 다른 관점을 나누면서 이제 트레이드오프 사고력과 질문력을 키웠다는 장점이 있고, 또 AI 시대의 시스템 설계자로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와 연결된 성장이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실무에 적용했어서 그런 점이 얻은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진님의 사례처럼 실무 시스템에 바로 적용한 분도 계시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업의 문제 분석에 적용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직 후에 해당 스택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얻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함께 성장할 동료들을 얻었다,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원 분들이 소감 및 후기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네트워킹과 학습을 계속 함께 진행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팀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팀은요, 비전공자 비중이 좀 높은 팀이래요.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를 기반으로 파이썬 기초부터 생성형 AI까지 직접 실습하면서 네, AI 역량을 많이 높였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네, 처음 도전한 네, AI 학습의 두려움이 어땠는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맡으신 정웅정님, 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처음이라도 괜찮아요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에듀테크 전문가 정은정입니다. 이번 구글 스터디젠과 이츠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 팀이 구글 클라우드로 함께한 첫 AI 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낯설었지만 도전했기에 더 특별했던 그 시작,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야기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했습니다. AI 나도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에서 이제 시작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런 두려움보다 배우는 즐거움을 선택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팀이 바로 구글러 제미나이 AI 연구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고 배우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저희 모였어요. 그럼 저희 연구소가 어떤 팀인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와 구글 클라우드가 낯설었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입문형 스터디예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제미나이, 버텍스 AI를 실습하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다수의 팀원이 4개 이상의 스킬 배지를 달성했고, 그 배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저희의 성장 흔적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강점은 바로 서로의 배움이 이어지는 문화였습니다. 비전공자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완벽함보다 꾸준함을,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임을 통해 실습을 공유하고 그리고 막힌 부분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바로 공유하고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처럼 함께 성장하는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배우느냐보다는 어떻게 배우느냐에 초점을 맞춘 팀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도 명확했습니다. AI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배움이 모여서 하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저희 스터디의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10주간의 성장 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구성을 했었던 거고요. 저도 이제 구글 스터디잼을 5년 동안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 보았어요. 어떤 커리큘럼은 난이도가 있지만 어떤 코스는 좀 쉽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많은 크루원들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10주 여정은 AI 입문자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주차에는 환경 세팅과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2, 3주차에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고, 4주차에는 제미나이와 버텍스 AI 실습으로 모델 구조를 직접 다뤘습니다. 5, 6주차에는 빅쿼리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AI의 핵심이 결국 데이터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근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멀티모달 레그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자율성과 피드백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디스코드 온라인으로 모였고 주중에는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초기엔 환경 설정 문제나 일정 조율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의 해결 과정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제 몰입도 높은 학습 환경을 만들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이제 그 발표를 한번 맡아볼 수 있게끔 한번 안내를 드렸어요. 확실히 초반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부담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질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우선은 희망자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이어가면서 가장 큰 과제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제 바로 시간과 환경의 한계였는데요. 이제 각자가 근무자이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취준생이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서로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 밤 9시엔 그래도 모이겠지 싶어서 우선은 이제 잡아놨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임으로 이제 일정을 그렇게 통일했고 오프라인은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오전으로 저희가 일찍 시작해서 가능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전에는 다들 늦잠을 좀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다른 스터디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강남 쪽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도 있다 보니까 근처가 이제 왕십리역이라서 그래서 왕십리에 한양대 쪽 옆에 있는 모두의 공간에서 진행하여 안정적이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의 기술적인 도전도 같이 진행이 되었어요. 특히 구글 클라우드 설정과 API 연결 과정에서 오류가 꽤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제 저희는 해결 방법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실습 난이도의 차이는 유튜브 실습 영상으로 이제 보완했고 온라인 학습의 한계는 오프라인 피드백 모임으로 가능하면 극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꾸준함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원동력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저희의 이제 참여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10주 동안 평균 6명이 꾸준히 참여를 하였고요. 일정이 다 달랐지만 정해진 시간에 함께 했고 8명 중 6명이 끝까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주차별로 얼마나 많이 모였냐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제 다 같이 OT를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일정을 조금 맞췄지만 중후반부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다 같이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주차별 누적 참여 인원 추이를 보시면은 총 거의 40번에 해당되는 만남을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과정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6명 중 5명이 4개의 스킬 배치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아쉽게도 한 분은 한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못해서 저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특히 멀티모달 레그 과정까지 이제 가능하면 다 같이 맞춰서 이제 실습을 AI 모델 쪽으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달성률은 96%로 꾸준함이 실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의 이제 스킬 배지 달성 현황들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건 팀원들이 직접 획득한 배지들입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모두 다 같이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배지들은 저희의 10주간의 노력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찍 마무리를 하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완성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좀 더 안내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구글 클라우드 기능 중에 패스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패스라는 카테고리를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커리어의 역량을 그 코스별로 이렇게 구성해 둔 페이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혹시 어느 쪽으로 뭐 네트워크 쪽으로 만약에 나아가고 싶으시다면은 이 학습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안내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원래는 목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다 같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의견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단순히 배지를 얻는 걸 넘어서 AI를 진짜 학습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저희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직접 배우고 이해하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는 실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의 의견을 다 같이 모아봤을 때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의 콜앱을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파이썬을
난 잘 모르겠는데 우선 영상 보면서 따라하면 어떻게 해서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의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AI 응용까지 한번 구성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학습 기획부터 제가 직접 강의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도 했고요. 이 구조 안에서 캐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이랑 디퓨전 이미지 생성까지 함께 다루면서 구글 클라우드로 배운 개념을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QR코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같이 만든 실습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초부터 어떻게 이제 AI를 실제로 응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생성형 이미지까지 좀 더 간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는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의 Introduction to Generated AI 과정을 통해 AI의 학습이 출발점이라는 거, AI 학습의 출발점이 데이터라는 것은 우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첫 단계는 우선 파이썬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고 탐색해서 정제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콜앱 환경에서는 파이썬 문법을 직접 학습하면서 실습도 해보고 태글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동물 데이터를 이제 한번 불러와서 결측지를 제거하고 칼럼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또 이제 선점도와 조인트 그리드를 활용해서 동물의 종과 성별에 따른 분포를 시각화해서 데이터가 실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하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QR코드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내용인데요. 저희 이제 파이썬의 기초 문법부터 간단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제 실제 데이터로 어떻게 내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오른쪽 상단처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라는 것이 사실 저희가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선점도나 아니면 바그래프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매플럼립이나 시범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제 하단과 같이 조금 멋들어진 조인트 그리드 모델을 이제 또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안내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했었던 내용은 아까 전에 전처리했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규칙을 찾고 예측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하단에 해당되는 내용이 약간 선이 그어져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 커피와 이제 수면 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았던 내용이고요. 이제 실제로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저 평균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오른쪽 저희 그래프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추세선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추세선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형외기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커피 섭취량과 수면 시간의 관계를 예측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스킬부스트의 제너레이티브 AI 러닝 패스를 참고해서 데이터에서 모델에서 결과로 이루어지는 흐름을 직접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AI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시각화해서 예측형 AI 미니 프로젝트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다 보니 이제 팀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주로 어떤 것을 많이 다루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이제 지땡리 네, 지브리의 네, 그런 사진을 이제 내 사진으로 실제로 이제 좀 등급시켜서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들도 이제 많이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파이썬과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다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학습의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킬부스트의 디벨롭 제네 AI 앱, 그리고 저희 제미나이 앤 스트림릿 과정을 참고해서 이제 그 과정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동영상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콜앱의 GPU 환경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이제 직접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아무래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귀여운 고양이 모양을 뭐 그려줘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AI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관찰하고 이러한 설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예측과 생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AI 학습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이제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로 배운 내용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보고 AI 전 과정을 한번 스스로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주간의 여정을 마치면서 이제 처음에는 AI가 그냥 궁금하다라고 말했던 크루원 분들이 이제는 AI를 직접 다뤄본 사람들로 성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루원 분들 중에서는 이전에 내가 구글 클라우드 스터디잼을 참여를 했었는데 혼자라서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막상 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다 말았다. 이런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도전이었지만 다 같이 함께 했기에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기프티콘 시상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능하면 다 같이 재밌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AI를 배우는 사람을 넘어서 가능하면은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팀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세 번째 팀은 좀 다른 경험을 한 팀을 만나볼까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개인의 배드민턴 실력을 향상시키는 코칭 서비스 배드미를 개발하셨다고 해요. 네, 배드민턴은 코치 없이 스스로 피드백이 어려운 운동이라서 AI가 영상 분석을 통해 자세를 진단하고 코칭 포인트를 제안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이 매우 흥미로운 개발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기반 배드민턴 자세 플랫폼 배드미 개발기에 대해 말할 예정이고요. 저희 아리즈웨는 지난 3개월 동안 팀을 3개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중 제가 개발한 배드민턴 코칭 플랫폼 배드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터디 모집 때부터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그 결과 AI를 관심이 있고 잘 쓰고 싶은 매력적인 기획자 5명이 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5명이 모였는데요.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면 저는 2021년 친건강 플랫폼 내 몸의 안심이라는 곳에서 BM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2023년부터 네이버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AI 넥스트잼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윤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 AI를 통해서 기획력을 확장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발전한 저의 모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똑똑한 여성분들과 함께 발전하고 싶어서 구글 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고 덕분에 좋은 팀원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팀원 소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서머리 코리아에서 IoT 연계 앱 웹을 기획하고 있는 남수진님이랑 함께 겪은 고객 경험 중심 사고로 지금 취준을 하고 있는 학생분 송미나님,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객 서비스 경험 기획을 하고 있는 윤경님, 모두와 사인에서 고객 서비스 경험 설계를 하고 있는 세람님, 이렇게 5명의 기획자가 모여 AI를 실무에 녹여보려는 같은 목표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AI를 배우고 기획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린 협업 방식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릴게요. 저는 대학 때부터 느낀 건데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교수 혼자 떠드는 수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글 스킬 부스트 강의만 듣지 말고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자. 그래서 강의나 이런 스터디를 할 때 저는 실습 위주의 세션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저희 역시 아까 3개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2명, 저 혼자 이렇게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 팀에서 회의를 통해서 관심사를 설정하고 관심사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수진님과 미나님은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행 동선을 최적화하고 내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무브잇이라는 플랫폼을 기획하셨고 윤경님과 세람님은 평소에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직접 가져가서 가게에서 포장할 수 있는 용기내 프로젝트 최적 플랫폼 용기내용이라는 플랫폼을 기획해 주셨고요. 저는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정해진 구글 스킬 부스트 강의를 듣고 벽주로 만나서 강의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3자의 시선에서 아주 냉철하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저희는 피드백 시간만 1시간일 정도로 정말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게 더 현실적이고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저는 배드민턴이 취미인데요. 제 친구들이 배친놈이라고 부를 정도로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거의 매일 그 체육관에 방문할 정도로 저에게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배드민턴은 아시다시피 코치가 없으면 스스로 피드백을 하기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헬스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고 하지만 배드민턴은 거울을 보고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I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봐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글 스킬 부스트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 첫 번째 강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였어요. 그래서 기획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할 때 이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AI랑 소통할 때 이 역할 프롬프트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역할 프롬프트 기법을 통해 너가 AI 실제 배드민턴 코치야. 어떻게 사용자에게 피드백 줄 거야?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너가 기획자의 입장에서 어떤 배드민턴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제미나이와 함께 소통을 하며 기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강의는 API 디벨로퍼 구글 클라우드 API 플랫폼입니다. 이게 API, 구글이 API라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개발 직군분들을 위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자전거를 부품 하나하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모터를 따오는 거예요. 모터를 따와서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주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기능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복잡한 코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앱 형태로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고 이렇게 앱 형태로 피그마로 하다가 이게 앱이 의미가 있을까? 웹으로 간단하게 먼저 사용자 테스트를 하면 어떨까? 해서 웹 형태로 전환을 해서 재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해 비전 AI를 활용한 웹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초기에는 비전 API를 활용해서 이미지 기반을 분석할 때 잘 되는 듯 했으나 이게 그냥 되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지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제미나이께서 구글 AI 엣지에 오픈소스 포즈 랜드마크 디텍션 기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디어 포즈 랜드마크 모델을 기반으로 사람의 신체 주요 포인트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세 분석하고 속도 추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 봤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이미지나 영상 속 사람의 신체 위치를 좌표 형태로 추출하고 이를 통해 관절의 위치나 자세 분석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 추정 로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글 AI를 활용해 일단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였어요. 이 옆에 보시면 이 포즈 랜드마크 디텍션 가이드를 통해 배드민턴 자세를 분석하고 싶어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였고 코드를 제미나이가 쫙 짜줬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직접 손수 쓴 코드는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하였고 파일 각도 계산과 피드백 로직을 파이썬으로 테스트한 뒤에 구글 AI 엣지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확장을 해서 웹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퍼블을 통해 페이지를 릴리하였고 이제 만든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관절의 위치를 하나하나 따요.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따서 제 자세를 분석해 줍니다. 팔을 더 높이 드세요라든지 스매싱 점수라든지 저는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단순히 점수를 넣고 너의 속도 정도를 결과값으로 내게 했어요. 그 결과값을 내게 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팔 각도 계산 함수를 넣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코드가 자세히 있어요. 이 어깨, 팔꿈치, 손목, 세 점을 기준으로 팔이 구부러지는 각도를 측정하는 수학적 함수를 삽입했고 이 각도에서 팔을 제대로 펴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CV를 통해 비디오 파일을 한 프레임씩 읽을 수 있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AI 미디어 파이프가 인식한 랜드마크 중 왼쪽 팔의 세 점토를 가져와 변수 각도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이 랜드마크 연결선을 통해 자신의 자세를 선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산된 스매싱 점수를 이렇게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좀 재미 요소를 넣기 위해서 랭킹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현재 UI 디자인을 좀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즈의 3개의 프로젝트 중 배드미 소개는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매싱에서 멈추지 않고 배드민턴에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드롭이라든지 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배드민턴 자세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저희 다른 팀원분들 역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글 스터디잼 이츠 스터디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2025년에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고 인터랙티브한 세션 해주신 윤선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모델을 활용해서 복잡한 서버 구성 없이 완성 가능한 MVP 형태로 개인형 AI 비서를 구현한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하는 실습형 프로젝트를 공유해 주실 박현애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리더 박현애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구글 클라우드로 만드는 나만의 AI 비서 제미나이로 일정 메모 자동화였는데요. 저희 스터디 이름은 GenAI GCSB 실전 스터디로 생성형 AI로 클라우드 인사이트 확장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팀원은 박현애, 김희준, 배수아, 김서현, 김서현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평소에 노션과 단체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소통했고 대부분 온라인 미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최종 주제를 정하고 진행하기 전에 수강했던 구글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 내용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수강한 강좌를 기준으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간단한 서비스를 고민하다가 AI 비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저희 모두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수준의 프로젝트를 설정해서 직접 실습하면서 익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만의 AI 비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만큼 이메일과 일정, 메모, 파일 요약 등을 챗봇 형태로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AI 서비스를 완성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림릿으로 웹 UI를 만들었고 제미나이 2.5 플래시 모델이 명령을 이해해서 구글 캘린더나 지메일 API를 직접 호출합니다. 인증은 OAuth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토큰은 안전하게 로컬에 저장을 처음에 하는 걸로 실험을 했습니다. 완성된 앱은 도커로 컨테이너화해서 클라우드런에 배포했습니다. 에이전트 실행 시 데이터 흐름은 우선 사용자가 화면에 뜬 채팅창에 명령을 입력하면 제미나이가 명령을 분석해서 각 명령에 해당하는 API를 호출하고 함수를 실행한 뒤에 실행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한 코스는 Develop GenAI Apps with Gemini and Streamlit입니다. 제미나이 모델 프롬프트 설계와 파이썬 SDK 사용법을 실제 코드에서 저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함수 호출을 사용해서 파일 요약, 이메일 작성, 일정 추출까지 모두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스트림릿을 활용한 대화형 앱 구현 부분은 실습에서 배운 탭 구조랑 탭 인풋 UI 함수를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챗봇과 메모 탭으로 기능을 분리해서 구현했습니다. 구글 API 같은 경우에는 구글 API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연동을 했고 OAuth 인증 시 get 구글 서비스 함수가 캘린더와 지메일, OAuth 객체를 한 번에 생성합니다. UI 화면에서는 왼쪽 사이드바에서 제미나이 API 키를 받고 버튼 한 번으로 구글 OAuth를 연결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캘린더랑 지메일 서비스 핸들을 세션 스테이트에 보관해서 일정 메일 전송 같은 이후 동작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코스 내용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런의 리전을 아시아 노스이스트 3 서울 리전으로 설정했고 덕분에 사용자가 한국에서 요청을 보냈을 때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 내 실습에서는 클라우드실에서 수동 배포를 했었지만 저희는 이를 확장해서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고 한 줄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클라우드 런에 배포되도록 자동화하여 코드 테스트와 수정에 용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디플로이 명령 한 번이면 자동으로 리전이 설정되고 클라우드 런으로 배포가 돼서 조금 기다리면 배포가 완료됐다고 아래처럼 뜨는 직접 쓸 수 있는 URL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배포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사용 설명을 위해 사용 방법 예시를 적어두었습니다.
일정 추가와 이메일 보내기, 파일 분석 등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에이전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모 탭으로 가보면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적고 삭제, 여러 개의 메모를 누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두었습니다. 작성 시간이 남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제 챗봇 사용을 위해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 키를 주고 API 키를 받은 것을 넣고 구글 계정을 연동해서 인증합니다. 그럼 이렇게 완료됐다는 창이 뜨고 잘 보시면 제 이름과 연동이 완료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잡기 위해서 회의 예시를 아무거나 넣어보면 캘린더에서 원하는 일정을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일을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임시로 제 이름에다가 그냥 누구누구 대리에게 내일 언제 미팅이 언제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말을 그냥 대충 작성해주면 메일로 보낼 수 있게 정중한 말로 변경해서 메일을 작성해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완성되고 아래에 메일 주소란에 보낼 사람의 메일 주소를 쓰면 해당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이라 제가 제 이메일로 보냈는데 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고요. 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죽박죽 정리된 해야 할 일이 적힌 파일을 우선순위랑 일정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저렇게 마구잡이로 정리된 해야 할 일을 파일로 넣어 주었고요. 파일 분석을 하면은 해야 할 일이 적힌 파일을 우선순위랑 일정별로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다시 메일로 보내는 요청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원래 아까 파일에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까지라고 한 것을 알아서 분석을 해서 저렇게 마감 기한을 정해서 정리를 해줬고 이 부분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메일을 작성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다시 또 풀어서 메일을 작성을 해주고 주소란에 제 이메일을 써서 다시 잘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프로필 연결해둔 부분은 제가 보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뒀고 보내는 사람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면 바로 설정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돼서 이 부분을 메일로 보내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잘 왔는지 확인해 보면 잘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초기화, 좀 쌓인 대화를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초기화를 하고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삭제를 하거나 브라우저에서 다른 파일을 받았을 때 다시 다른 파일로 덮어 씌워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코스 몇 개를 추천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파이썬 작동 코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파이썬 코스를 추천드리고요. 간단한 구글 클라우드에서 웹사이트 연동 테스트는 두 번째 코스를 가장 추천하는 마지막으로 스트림릿과 제가 구현했던 UI가 스트림릿이었고 스트림릿과 제미나이 클라우드를 모두 공부하고 싶다면 세 번째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발표이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무대에 서지는 못하셨지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완주해주신 모든 팀원분들 그리고 개인 트랙에서 묵묵히 여정을 마치신 분들 모두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멋진 여정 통과해주셔서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 공식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쉽지만 온라인 송출로 만나고 계신 분께는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